헬킴의 한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전통이라는 관념 속의 한복을 동시대와 호흡하는 일상의 패션으로 만들어내셨는지 그 노하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소재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은 동서양의 다양한 소재를 굉장히 자유롭게 믹스매치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좀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헤라 패션 위크에 그 우리 서울 패션 위크 거기에 이제 갈라쇼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마지막에 바이어들이 이제 다 오고 그러는 거에 한복을 우리의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영빈관에서 패션쇼를 야외 패션쇼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뭐 찬사가 너무 이 그 많은 패션쇼를 많이 봤지만 밤에 했던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한복은 그런 것 같아요. 꿈을 꾸게 해줘서 좋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거는 그냥 현실이잖아요. 아득한 현실. 근데 한복은 저 너머에 우리가 꿈꾸는 뭔가를 입을 수 있는 걸 해줘서 그래서 그 꿈꾸는 거를 했는데요. 이 옷이 보시면은 프랑스 레이스도 있고 이태리 밀란 밑에 내려가면은 꼬모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오뚜꾸뚜루 프린트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다양하게 하지만 굉장히 저는 오리지널리티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제가 쓰는 레이스는 뭐 크리스찬 디올이라든가 입생로랑이라든가 명품들이 주로 쓰는 레이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옷들이 뭐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브랜드에 비하면 훨씬 이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소재가 주는 좋은 음식도 재료가 굉장히 좋으면 맛있잖아요. 어, 옷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료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이런 소재를 썼을 때는 반드시 안에다가는 우리나라 전통 소재인 갑사, 숙고사, 또 자미사 이런 소재를 써서 이 옷의 특징에 맞게끔 믹스 앤 매치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입고 있는 이 소녀가 입고 있는 옷이 이 치마가요 주목할 만한데 이거는 인도 여자들 사리 아시죠? 사리 원단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사리 파는 데 가서 이 소녀가 입은 소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한복을 만들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옷은 디자인도 굉장히 주름 모양도 굉장히 다르고 말기 부분도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이거는 좀 제가 창조적으로 한복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고자 새로운 라인을 만든 건데요. 중간에 있는 말기는 타프타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 원단은 운문 생초 좀 약간 뻣뻣한 소재예요. 그러니까 운문 생고사라 그러죠. 운문 생고사. 그런 이게 타프타하고 어떻게 이게 맞을 수 있나. 근데 저는 똑같은 운 소재를 다 쓰면 그 소재의 특징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짠 하잖아요. 단 거 먹고 짠 거 먹어야지 이게 하듯이 이렇게 새로운 소재들을 갖다가 만나고 충돌했을 때 굉장히 그 새로운 그 이렇게 쿨한 어떤 옷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소재하고 꼭 반드시 믹스를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뭐 영국 소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요 라인은 16세기 거들치마를 머메드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이것도 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도 요번에 새로 제가 제시하는 당인데요. 당이를 굉장히 길게 극대화시켜서 왜 당이를 왜 이렇게 그 키 작은 사람들이 입으면 키가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당이를 굉장히 선을 갖다가 유려하게 하고 길게 하면 키도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요건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게 했고요. 아까 보신 것도 좀 재미있는 라인이고 요 옷은 어저 그저께인가 백지영 씨가 애기 돌보러 왔었는데
이 옷을 이거 화보를 보고 평양에 꼭 이거 입고 가고 싶다고 평양에 요번에 이제 뭐 초청 받으셨나 봐요. 요런 옷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레이스와 프린트를 이용해서 드라마틱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옷은요, 요즘 겉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한 원단인데요. 1950년대 크리스찬 디올 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올 룩의 그 치마 이렇게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보면 저 타프타 이 두꺼운 소재가 나오는데 그 소재를 제가 이제 꽂혀가지고 저 소재를 찾았어요. 1950년대 만들어냈던 그 당시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던 소재를 찾는 데를 찾아서 저 이제 요 아우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 비슷하게 한 건데 이제 깃이 없는 거죠. 깃이 없는. 네. 지금 보시면 요거는 면으로 만든 체크고요. 요거는 영국의 타탄 체크 오리지널. 그걸 실크로 해서 한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만큼 소재를 다양하게 쓴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에서 이러한 경험의 역량이 이런 지속적인 소재 연구와 개발, 믹스매치에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경험이라는 게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저희 직원들한테도 많이 하고 제 딸한테도 해요. 그러니까 삶이 허투루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경험이 죽어야되는 거예요. 사소한 경험도. 저는 사실 뭐 연극을 하다가 디자이너님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온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롯데백화점 아시죠? 그때는 저희가 아오지 탄강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많은 사회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감정 노동자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뭐 12시간씩 일하는 건 기본이고요. 가장 뭐 3대 업종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힘들은 판매직부터 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서럽게 많이 울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다리도 너무 많이 아프고 왜 이렇게 세일 때는 손님들이 이 세일을 위해 사는지 막 오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이었지만 제가 뭐 용기를 뭐 잃지 않다거나 그런 용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좌절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패션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죠. 매장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그 단계를 거쳐서 제가 이 루이비통에 갈 수 있었던 계기도 체르티라는 브랜드의 중간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손님이 루이비통 회장님이셨어요. 그 회장님이 제가 세일즈를 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보고 너 좀 와라.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계약이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제가 사장입니다. 중간 관리를 해서 못 갑니다. 그랬는데 계약관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제가 루이비통 의류 팀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걸었던 어떤 그 삶이 좌절도 하고 힘들고 실패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다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저한테는 지금 이 일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것을 통하지 않았다면 제가 한복을 절대 이런 시각으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체르티란 브랜드는 이태리 3대 명품 패브릭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롤러피아나, 제냐, 체르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몇천 장 바잉 가면 하루에 그걸 제가 다 바잉을 해야 되는데 소재를 파악해야 되죠. 제가 소재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공도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동대문을 맨날 가는 거예요. 그냥 밤마다 퇴근하면 가가지고 저거는 뭐겠다. 저거는 캐시미어하고 뭐가 몇 퍼센트가 섞였겠다. 막 이런 거 막 추측을 하면서 바잉을 연습을 했죠. 누가 바잉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 한복하는 데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이 루이비통 빼놓을 수 없는 게요. 브랜드 명품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들이 가지는 노하우,
무드질을 몇십 번을 하고 그리고 브랜드를 어떻게 마케팅을 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런 이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의 차이킴과 차이 김영진을 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